반갑습니다. 짜영입니다. 자, 오늘 먼저 시황 정리 한번 간략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전쟁이 주변국으로 조금씩 확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일 쇼크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오일 쇼크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과 분석들이 많아지면서 유가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국채금리 또한 추가 하락하면서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새벽에 나왔던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4.28%에서 4.61%로 낙찰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응찰율이 어느 정도 소폭 감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10년물 응찰률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한때 나스닥이 보합 수준까지 상승폭을 반납을 하기도 했죠. 우리가 새벽 3시에 발표되는 FOMC 회의록을 굉장히 관심 있게 또 보았던 건 사실입니다. 자, 지난번 점도표에서 보였던 2023년 고금리 유지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 금리 동결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모습도 나왔고 이 고금리에 대한 부분을 유지할 것인지는 차차 논의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회의록에 담기면서 이 국채금리가 다시 하락하고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시장도 장기물의 숏이 확실히 좀 줄어들고 정리가 되어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 채권 시장의 민감성이 이제 좀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국채금리 수익률도 어느 정도 하방 쪽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시는 TMF도 상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표되었던 물가지표를 보면요, 이 과히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짜방을 통해서 제가 우리 멤버십 분들에게만 이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예측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막상 발표가 되고 보니까 제가 높을 거라고는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이 정도까지 높아질 거라고는 예상을 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은 9월 달 유가가 이 상승적인 그리고 급등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PPI가 높아지다 보면은 이 시차적으로 이제 CPI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CPI가 오늘 발표되는데 아무래도 다소 높아지는 그런 결과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되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헤드라인 PPI는 전년 대비 1.6%에서 실제 발표는 2.2%로 다소 높은 그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측가 2.3%였지만 실제적으로는 2.7%가 나오면서 0.4%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거기에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측가 0.2%에서 0.4%로 0.1%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렇게 충격적인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그만큼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요,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제가 이야기 드렸던 역발상 투자의 심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 멤버십 분들에게 제가 그랬죠. 물가 지수가 의외로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장 전반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 전쟁이 퍼짐으로 인해서 지금으로서는 연준이 아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굉장히 계산적인 그리고 세법에 대한 정책적인 입안을 펼쳐야 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어제 이야기를 드렸죠. 다만 우리가 회의록 발표는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제 회의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준의 정책이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월의 입에 놀아놨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데이터에서는 아무래도 또 한 번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번 고용지표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CPI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CPI 분석을 드리면서도 아무래도 10월까지의 CPI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10월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이 바닥적인 구간들을 물가지수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증시라는 것은 항상 예측적인 부분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이러한 물가 지수가 10월에 다시 한번 바닥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수적인 부분들이 없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제가 CPI 분석을 드리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9월 CPI까지는 다소 높아질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10월 물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물가 지수가 다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은 10월 물은 다음 달 11월에 발표가 되죠. 그래서 11월 이후에 CPI의 둔화적인 모습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을 시장을 좀 준비하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다만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전쟁에 대한 변수적인 부분은 충분히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 다시 상방으로 높아지는 그런 결과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